의료복귀입니다. 자, 의료복귀 부분도 여러분 공중보건에서 6문제 정도 나오죠. 그죠? 6문제, 어떤 때는 7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그만큼 이게 공중보건에서 비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료복귀에서 의료법, 진짜 기본적으로 의료법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법들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이렇게 건드려지는 거예요. 아셨죠? 의료법 중요합니다. 그럼 의료법에서 먼저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 곳이 의료기관 아닐까? 그럼 의료기관 10종류가 있다는 거 기본이죠,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돼. 지금 남은 기간 하셔야 돼요. 의료기관 10종류는 어떤 겁니까? 종, 병, 요, 한, 치, 정이라고 했죠.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종병요한치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의한치조라고 했어요.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마지막 조는 조산원이 되겠죠. 조산원 되셨습니까? 특히 이 조산원은 누가 오픈할 수 있어요? 얘는 간호사이면서 누가 조산사 면허를 가진 자라 그랬죠. 그래서 조산사가 개설할 수 있는데 반드시 자기가 개설을 할 수 있지만 응급 상황일 때는 의사의 도움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너가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대. 조건은 뭐가 붙는다? 반드시 지도의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지정의사가 아니라 지도의사라고 하셔야 됩니다. 법규는 단어 하나라도 바뀌면 틀리는 겁니다.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대 지도의사를 두어야 한다라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10군데 종병요한치정 의한치조 알아두실 것.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 병원급이라고 하면 종병요한치정 이게 다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병원급 이상에서는 개설하고자 할 때는 좀 까다로워. 병원급이 여러분 그냥 여기 있고 바로 옆에 한 발자국 옆에 또 병원급이 있고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병원급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뭐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가 신고보다 더 까다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군구청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시도지사거든.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허가가 필요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의원급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집 근처 의원급이 내과 의원 옆에 막 다다다닥 붙어 있는 데도 있죠. 의원급을 개설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되니까 이때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 구별하실 것. 그 다음에 이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의료인이죠. 그럼 의료인 5사람은 의사 3사람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한의사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치과 의사 들어가죠. 의사 3사람 들어가. 게다가 간호사 그리고 조산원 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 조산사 해서 의료인 하면 5사람이에요. 약사 안 들어간댔어요. 간호조무사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임상병리사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됐나요? 그래서 의사 3사람과 간호사, 조산사라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병원급 이상에서는 우리가 병원급이라고 하면 여러분 30병상 이상일 때를 병원급이라고 하거든. 그럼 병원급 이상에서는요 반드시 누구를 둬야 되냐면요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당직하는 의료인이 있어야 돼. 그 의료인이 있어야 되는 거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있어야 돼. 병원급, 의원급엔 없어도 돼요. 병원급 이상에서는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뒀어요. 그럼 벌이 얼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았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의료인, 자 의료인 아까 의사 3사람과 간호사 조산사인데 의료인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럼 의료인 결격 사유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중요하죠. 정신질환자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약물 중독자 안 돼요. 마약, 대마, 향정 중독자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한정치산자.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인 것 같고 아니 될 것 같고 아닌 거 다 안 돼. 그 다음에 금치산자, 정상적인 생활, 일상생활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안 되는 거죠. 다 안 돼.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자, 파산 선고 받았으니까 개인 신용 불량이야. 이런 사람은 환자를 돈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료는 할 수 없어.
접할 수 없어.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의료법을 위반해서 집행 중인 자, 쉽게 말해서 형을 살아야 되는데 형의 종료가 끝나지 않은 3년 징역 살아야 되는데 3년 지금 징역 중이야.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됐었나요? 그런데 만약에 보기에서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면 된다 그랬죠. 과거로 됐고 지금은 괜찮다. 이래 말하면 의료인 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볼까요? 파산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복권된 자 이렇게 말하면 권리를 회복했다 이 말이거든. 복권이라는 말. 그럼 지금은 신용불량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의료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의료인 할 수 있어. 의료인 할 수 있어. 맞나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라고 했어요. 자, 종료된 자 이 말은 내가 징역살이 할 거 다 끝냈다는 거죠. 이 사람 할 수 있어 못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잘 보세요. 권리를 회복했는지 아니면 종료가 됐는지 그럼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면 못해.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이래 말하면 못한다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의 요청을 받았어요. 저 좀 아파요. 치료 좀 받아주세요.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요청을 받았어.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외출해야 되니까 약속이 있어서 거부했어요. 다른 핑계 대고.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된다? 의료법의 위반으로 1년에 1000이라 그랬어요. 제가 1하고 줄 긋고 1000 적은 거 뭔지 알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에 1000 적어놨어. 됐나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의료인은 응급 환자가 왔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최선의 처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의 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응급 환자에게는 최선의 처치를 하고 또 진료나 조산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거부할 수 없다는 거. 되셨을까요?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번에는 자격 실태와 취업 상황 보고입니다. 자, 우리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고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때 할 때 어떻게 한다? 몇 년마다? 3년마다예요. 3년마다 누구한테 이런 걸 보고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격 신고 누구한테?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보수교육도 받지. 그럼 여러분도 간호사도 다 의료인 받거든요. 보수교육은 매년 받아요. 매년. 그럼 여러분은 몇 시간 받냐면요. 매년 8시간 이상 받아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런데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고 있어요. 요거 나중에 또 다시 나올 건데요.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고 하면 누가 들어가냐면요.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간호사 들어가겠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간호사 간호해줘야 되니까 또 그 환자의 심리를 좀 또 봐야 되겠죠. 정신건강 이라는 말 꼭 붙어요. 그 다음에 임상심리사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복지에 신경 써야 되겠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작업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4사람 직업군한테 당신은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해줬어요. 이 전문요원들은 반드시 보수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돼. 얼마 받는다? 1년에 12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고 돼 있죠. 정신건강증진시설은 그러면 어떤 곳이 정신건강증진시설입니까? 환자가 입원을 했어요. 그럼 그곳에는 뭐라고 할까? 정신의료기관이라고 하겠죠. 또 이번에는 입원은 안 하고 거기 입소해가지고 요양 서비스를 받아. 그럼 거기는 정신요양시설이라고 하거든. 여기 들어가.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이번에는 재활에 초점을 둔 정신재활시설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3군데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곳에 있는 장이나 오너나 종사자들은 어떤 교육도 받아야 되냐면 인권 교육도 받아야 돼. 그 인권 교육은 1년에 4시간 이상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변사체입니다, 여러분. 변사체는 그냥 자연적으로 죽은 것 같지 않을 때, 그죠? 예기치 않은 어떤 죽음을 당한 것 같은 때, 그러면 이제 어떤 사체를 거만했어요. 거만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 자연사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무슨 좀 이상한데, 이런 싶은 거 있죠. 그러면 이런 변사체를 어떻게 신고해야 되겠지. 그럼 이때 신고할 수 있는 자는 사체를 훑어봤으니까 신고할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럼 사체를 훑어볼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의사 세 사람 사체 훑어볼 수 있어. 사체를 훑어보는 걸 거만이라 그래. 그래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훑어볼 수 있어. 또 한 사람이요.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기 좀 훑어볼 수도 있죠? 훑어봤더니 척 봤더니 자연사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사람 또 누가 있어? 조산사지. 그래서 의사 세 사람과 조산사는 신고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이 사람 자연적인 죽음 아닌 것 같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죽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변사체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의사 세 사람과 조산사다. 누구한테 신고한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한번 꼭 훑으세요. 여러분이 자격이 정지된 경우, 품위 손상되는 경우 자격 취소 요건 있죠. 그래서 우리 요점 정리해서 있습니다. 정지, 품위 손상, 취소 하는 거, 요거 어떤 거에 들어가는지, 특히 자격이 취소되는 거, 이게 가장 큰 벌이야. 면허 취소하는 거 어떤 거 있습니까? 뭐 혈액을 매매했다든지 면허증을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거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자격 정지, 품위 손상, 자격 취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훑으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하는 게 들어가겠죠. 이때 상급종합병원은 병상수가 병상수는 몇 병상 이상이다? 500병상 이상입니다. 시험 문제 여러분 나왔죠? 500병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진료 과목은 몇 개 이상 갖추어야 되냐면요. 20개 이상의 과목을 갖추어야 돼요. 20개. 그리고 그 과목마다 전문의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20개 이상의 과가 있어야 되고 병상은 500병상 이상 있어야 돼. 그리고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하는 곳이라야 돼.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력, 시설, 장비 빵빵하게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질병도 골고루 다 있어야 돼. 환자 구성 비율이 질병별로 규정에 맞아야 돼. 정형외과 환자만 다 90%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교통편의시설하고는 상급종합병원하고는 크게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에 교통시설이 안 좋은 데도 있거든요. 주변 교통 시설이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상급종합병원 이 병원은 상급으로 해줄게 하고 지정 내리는 거예요. 또 전문병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병원급 이상인데 이 분야로는 너희만의 특화된 게 있다. 이런 게 전문병원이죠. 우리가 맛집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누가 해주냐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마다 지정해 줄 거냐면요. 3년마다 할 거야. 그럼 3년 지나면 또 평가 받아야 돼. 그래서 평가를 받는 거는 3년마다. 그리고 3년마다 평가해서 지정이 되는 게 해주는 자는 누가 해준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주겠습니다. 됐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종병요한 지정이라고 할 때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입니다. 요 밑에 거는 참고로만 하면 되는데 100병상 이상이라는 말은 어때요? 우리가 500병상 이상이면 상급이고 그전에는 종합병원인데 100병상 이상이니까 100에서 300병상 정도도 될 수 있고 또는 더 큰 종합병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 100에서 300병상 정도라면은 과는 7개
정도를 갖추어야 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이 병상수가 300병상 이상이야. 300병상 이상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때요? 9개 과목을 갖춰야 되는데 그 안에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이런 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요 내용은 여러분 참고로만 하시고 어떤 거는 알자?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원급은 몇 병상? 30병상 이상이다. 그 다음에 정신병원은요, 아무리 크더라도 2병상 수 이상으로는 키우지 마. 어떤 거? 300병상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벌금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벌금입니다. 자, 벌금에서 3년에 3천입니다. 자, 여러분 거랑 조금 추가된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3년에 3천입니다. 여러분, 3년에 3천. 무슨 말이랬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3년에 3천인 거는 결핵 환자 비밀, 그죠? 결핵 환자 비밀,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비밀, 감염병 환자 비밀. 그래서 여기서 가장 포커스는 비밀을 누설했다 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3년에 3천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비밀 누설 3년에 3천인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기록을 보여준 거야. 보여주거나 또는 복사 카피해서 내어준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다? 이것도 약간 비밀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기록 열람하게 하고 복사해 비밀 누설이잖아요. 그죠? 이거 3년에 3천이에요. 그 다음에 진료기록부 있죠? 차트 있죠? 차트를 거짓으로 작성했어. 허위로. 환자 입원도 안 했고 치료도 안 받았는데 치료받았다 해서 막 약이 나간 걸로 하고 막 이렇게 거짓 작성한 거야. 이때 얼마라고요? 3년에 3천이에요. 그 다음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했어요. 자, 여러분, 의료기관에서 또는 의료인들이 파업을 한 거야. 파업을 했을 때 업무 개시해 하고 누가 명령 내릴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해 명령 내렸어. 근데 안 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얼마라고요? 3년에 3천이라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환자를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다른 곳에 소개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영업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 너 줄게. 좀 죽는다는 말이 그렇지만 당신 환자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꼬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거는 3년에 3천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겠죠?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했어요. 노동을 강요한 거 3년에 3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고위험 병원체, 고위험 병원체라는 거 아주 위험한 병원체라 그랬죠. 이거를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도 안 받고 이런 고위험 병원체를 가지고 들어와서요 설치하려면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야 되잖아. 연구하려면 시설이 필요하겠지. 근데 그 시설을 허가도 안 받고 마음대로 설치 운영을 한 거야. 그러면 벌이 얼마다? 3년에 3천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3년에 3천 하면 여러분 비밀을 누설했다든지 몰래 기록을 비밀 같은 거 기록 열람 같은 거 시켰다든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했다든지 또는 노동을 강요했다든지 위험한 병원지 시설을 마음대로 허가도 안 받고 막 해서 운영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3년에 3천입니다. 다 까먹더라도 여러분 어떤 거라도 기억을 하자. 비밀 누설 3년에 3천입니다. 그 다음에 2년에 2천입니다. 여러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거죠. 어떤 거다? 특이하지 않나? 대부분의 비밀은요 이 3년에 3천이었어요. 그런데 체열 금지 대상자 있죠. 체열하면 안 되는 대상자 비밀. 그래서 그 환자 에이즈에 있어서 안 돼 하고 막 떠들었어. 다른 사람들 막 알려줬어. 이런 체열 금지 대상자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2년에 2천이에요. 됐나요? 다른 비밀은 전부 다 뭐예요? 3년에 3천. 체열금지 대상자 비밀은 2년에 2천. 그 다음에 헌혈을 하는 자한테는 피를 이제 받는 자 있죠?
받는 자가 아니라 피를 제공하는 자, 헌혈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해야 되잖아. 그 사람 바이탈 사인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거 신원 확인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건강진단이나 신원 확인을 하고 환자 헌혈을 해야 되는데, 체열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검사도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2년에 2천이에요. 그 다음에 부적격 혈액을 수혈받았어요. 이 사람 피가 부적격 혈액이에요. 매독균이 있어요. 또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혈받은 사람한테 감염됐을 거 아니야. 그럼 알려줘야 되지 않아? 근데 이를 알리지 않았어요. 2년에 2천이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32주 전에는요, 태아 성간별을 하면 안 돼. 그래서 8개월까지는 성간별이 안 되잖아요. 성간별 행위를 하면 자격 정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엔드 벌금으로는 2년에 2천입니다. 태아 성간별 행위를 했어요. 32주 전에 2년에 2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환자가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 여러분 역학조사가 뭔데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파헤치는 거잖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 그럼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묻는데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여기 안 갔는데 갔다 왔다고, 뭐 또는 갔는데 안 갔다 왔다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 예전에. 그럼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또는 방해하는 거야. 모두 핸드폰 다 꺼놔라 이러면서 역학조사도 안 받는 거죠. 방해하고. 이렇게 하면 벌이 얼마다? 2년에 2천이에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환자가 입원을 이제 입원해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핵 환자 너 입원 받아, 입원해 명령 내렸는데 환자는 네 입원할게요 했는데 의료기관이 그 환자를 안 받는 거예요. 아, 너 들어오면 우리 병원 물 흐르겠다, 들어오지 마. 입원을 거부했어. 그러면 환자가 입원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요, 1년에 1,000이지만 나중에 하겠지만 환자가 입원해 했는데 안 해 이래 말하면 1년에 1,000이에요. 결핵 같은 경우는 결핵과 2급에 속하니까. 그런데 의료기관이 안 하겠다 이러면 더 괘씸죄가 적용되죠. 환자는 하겠댔는데. 그래서 의료기관이 결핵 환자를 거부했어. 그러면 벌이 더블로 돼요. 2년에 2천이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2년에 2천 여러분 눈도장 찍고, 3년에 3천 눈도장 찍고. 되셨습니까? 봐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벌 중에서 여러분 5년에 5천이 있었지. 5년에 5천. 그럼 5년에 5천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입니까? 벌이 커요. 5년에 5천은 어떤 경우냐면 혈액을 매매했을 때, 혈액을 매매, 사고 팔면 안 되잖아. 사고 팔았어요. 또는 면허증을 빌려줬어요. 면허증을 빌려줬어요. 5년에 5천입니다. 왜냐하면 의료에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데 면허증을 빌려줘서 환자 생명에 위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에 5천이에요. 그 다음에 면허도 없으면서 의료행위를 했어요. 크죠, 여러분? 면허증도 없으면서 수술실 들어가서 수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5년에 5천이라고요. 또 정신질환자를 폭행했어요. 5년에 5천이에요. 가혹행위 했어요. 5년에 5천이에요. 버렸어요, 여러분. 정신질환자를 유기 버렸어요. 5년에 5천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 입원시켰어요. 강제 입원. 5년에 5천입니다. 그래서 5년에 5천은요, 혈액매매 기억하실 수 있겠죠? 혈액매매 기억해야 돼. 혈액매매. 또 면허증을 빌려주고, 무면허 이런 거 들어가.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인권을 뭐 좀 다치게 만드는 거 5년에 5천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폭행하고 가혹행위하고 버리고 강제 입원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 어떤 동의 없이 특수치료 같은 거 막 시키는 거예요. 체면치료 막 동의 없이 막 치료받게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5년에 5천이에요. 환자 존엄성을 좀 묵살한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의료인을 폭행하고 의료시설을 기물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고위험 병원체 있죠. 고위험 병원체를 허가를 받고 갖고 와야 돼. 외국에서 아주 위험한 병원체 균을나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와. 왜 갖고 들어옵니까? 뭔가 연구하려면 필요도 하잖아요. 또는 예방접종약, 치료제 만들려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갖고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갖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허가가 받아야 되겠죠. 근데 허가도 안 받고 국내로 갖고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거죠, 여러분. 코로나 생각해봐요. 그죠? 그럼 이거 얼마다? 5년에 5천이에요. 아까 3년에 3천은 뭐였어요? 3년에 3천은 어떤 거였냐면요, 고위험 병원체를
허가 없이 설치 운영했을 때 허가 안 받고 갖고 들어오면 5년에 5천. 그 다음에 허가 받고 갖고 들어와도 설치 운영할 때는 또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마음대로 설치 운영했을 때는 3년에 3천이라는 겁니다. 구별되시겠습니까?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 자,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시스템을 있는 정보 있잖아요. 진료기록에 대한 정보. 그 정보를 훼손했어. 또는 가짜로 바꿔치기 했어. 또는 그 정보를 뺐어. 그리고 그 정보를 몰래 검색했어. 그리고 그 정보를 복사했어.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말입니다. 그러면 벌이 5년에 5천입니다. 요게 여러분 프린트물에 없을 거예요. 요거 새로 들어간 거예요. 새로 들어간 거 하나만 적어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들어간 거는 시험에 크게 잘 나오진 않아요. 자, 요런 것까지가 5년에 5천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적어두세요, 여러분. 그 밑에다가 5년에 5천까지가 제일 셌는데 이번에는 10년에 1억까지 있어. 이렇게 5년 2배 10년 5천 2배 1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10년에 1억이라는 말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란 소리죠. 어떤 경우냐면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여러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누가 될 수 있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 세 사람이죠. 의사, 그 다음에 치과의사, 그 다음에 한의사, 그 다음에 조산사가 들어가죠. 이 사람만 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어. 아무도 그 나머지는 할 수 없어. 그럼 여기에 의료인이면서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누구예요?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개설할 수 없어, 여러분. 개설 못해. 그리고 당연히 간호사도 안 되지만 의료인이 아닌 자도 많죠. 그죠? 의료인 아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사무장이야. 그럼 그런 사무장으로 하면서 내가 의료기관 개설해서 내가 병원장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럼 그런 사람은 사무장이 의료기관 개설할 수 없죠. 그런데 개설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벌이 얼마다? 10년에 1억이라고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했어요.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말입니다.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막 달달 외울 건 없고요. 눈도장으로 여러분이 좀 자주 봐주세요. 뭐 벌금을 다 어떻게 못 외우겠다 하시면 참고로 눈도장으로 좀 찍어주십시오. 자, 먼저 의료인이 아닌 자한테 고용되어서 의료행위를 했다든지, 또 두 번째 보면 세탁물 처리업자 있었죠.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 그럼 이때 의료기관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는 세탁물 처리 누가 할 수 있었어? 세탁물 처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의료인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세탁물 처리할 수 있었어. 또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 자, 그 사람은 세탁물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닌 자는 세탁물을 처리할 수 없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닌데 세탁물을 처리했어. 그럼 벌이 얼마라고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됐나요? 그 다음 이번에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진단서 들어가면 무조건 누구였어? 의사 세 사람이었어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자, 이 사람들인데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어. 발급을 안 해준 거야. 그럼 얼마라고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되셨습니까? 세 번째 줄을 보시고, 그럼 세 번째 줄에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고 진료기록이나 소견을 넘겨줬을 때, 그 다음에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인이란 명칭을 쓴 거예요.
의료인 명칭을. 그럼 여러분은 간호조무사 분으로 의료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의료인입니다 라고 의료인 명칭을 써서 명함에 받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5번째 줄에 변사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때 변사체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누구였어? 의사 3사람과 조산사가 할 수 있었지. 근데 신고 안 했어. 경찰서장한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병원급에서는 여러분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는 말 기억나요? 근데 당직 의료인을 안 뒀어. 그럼 얼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서, 쉽게 말해서 내과 전문의 이런 거 아니면서 내과 이런 식으로 전문 과목을 표시한 거야. 그러면 어떻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우리가 1급 감염병, 2급 감염병 있죠. 그럼 1급 감염병은 즉시 신고 음압 격리, 2급 감염병은 언제?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 있잖아요. 그럼 이때 신고 의무가 있었잖아. 그럼 그 신고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제때 안 한 거야. 즉시 하지도 않고 2급은 24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았어. 그럼 벌이 얼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노인 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했어요. 노인 학대를 누가 봤다 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됩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이런 데다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얼마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실 것. 자,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뭐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이것도 눈도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1급하고 2급 감염병 환자가 이번에는 입원 치료를 안 한 거예요. 1급 기억나죠? 2급 성한결 기억나죠? 이 감염병 환자가 입원해 하고 명령을 받았는데 누가 명령했어? 입원해 하고 명령 내린 자, 시장, 군수, 구청장 한테 명령 받았는데 못해 라고 한 거예요. 또는 격리해 그랬는데 자가격리도 안 해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벌이 얼마다?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예전에 그 강사가 학원 강사가 자기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막 자가격리하러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으로 좀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 여러분 전염성 결핵이라는 말은 어떤 거야? 결핵균을 옮기는 거지. 옮기는 환자가 업무 종사를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하지마 라고 명령받았겠죠. 전염성 있으니까 명령받았겠지. 또 업무 하지마 라고 했어. 근데 그런 의무를 위반했어. 하지 말랬는데 하고 멈추랬는데 계속하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1년에 1,00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기억나?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의 요청을 받으면 어떡하라 그랬습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거부할 수 없다. 그런데 거부했어. 자기가 약속이 있어서 거짓말치고 그냥 저는 못 받아요 라고 거부했어. 그럼 벌이 얼마라고요?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하는 방법 중에서 내 발로 내가 걸어 들어오는 거를 셀프로 입원하는 입원을 자의 입원이라고 했죠. 그럼 자의 입원을 했을 때는 환자가 아무리 뭐 퇴원하겠다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2달마다 2개월마다 퇴원할래요? 확인하라 그랬죠. 근데 확인을 안 했어. 그럼 얼마라고요?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동의 없이 녹음, 녹화, 촬영한 거예요. 그럴 때는 1년에 1,000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 어떤 거 있었냐면요. 정신질환자에게 5년에 5천에서 보시면 정신질환자에게 동의 없이 특수치료를 했어. 특수치료, 체면치료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얼마였어요? 5년에 5천. 5년에 5천. 이번에는 마음대로 녹음, 녹화한 거예요. 그럴 땐 얼마라고요?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 제한이라는 거는 억제돼, 보호대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의사 지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의사 지시 없이 마음대로 묶어놓고 하루 종일 묶어놓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얼마라고요?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1급하고 2급 감염병 환자는 즉시 신고 24시간 이내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얼마였어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그런데 3급, 4급 감염병 3급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 BC카드 들어갔었죠. 그래서 3급 감염병, 4급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있잖아. 3급은 언제 안에? 24시간 안에. 4급은 일주일 안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 신고 의무를 위반했어요. 그럼 얼마라고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되셨습니까? 그 위에는 감염병 환자가 일반인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고 뭐 그랬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란 이유로 어느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놀이동산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안 돼! 들어오지 마! 거부한 거예요. 또는 여기서 교육 못 받아. 저 다른 학원 가. 교육도 안 해줬어. 이렇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한번 중요한 거 위주로만 한번 눈도장 찍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입니다, 여러분. 자,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어떤 거였냐면 정신의료기관,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 그럼 이 세 군데를 감독하는 곳은 참고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이런 시설이 운영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독할 거야. 이때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곳은 뭐라고 합니까? 의료기관. 그 다음에 환자를 입소시켜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곳은 정신요양시설. 그 다음에 환자가 이번에는 입소도 안 했고요. 어떻게 한다? 재활에 신경 쓰는 거죠. 사회복귀, 직업훈련, 여가, 교육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 거는 정신재활시설이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거는 의료기관, 시설 설립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까다로운 거는 요양시설이에요. 그럼 제일 덜 까다로운 거는 재활시설이에요. 그럼 이때 요양시설은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를 받는다? 신고일까요? 허가일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는 거죠.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돼. 반면 3번에 정신재활시설이라고 돼 있죠. 자, 정신재활시설은 요양시설보다 덜 까다롭거든요. 그럼 이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만 하면 될까요? 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허가까지는 필요 없고요. 되셨죠? 보시고. 자, 이번에는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입니다. 여러분, 입원입니다. 자, 입원의 방법은 크게 4가지로 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자의 입원과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중에서 셀프 자의 입원 기억하셔야 돼. 자의 입원은 내 마음이 지옥 같아서 여기서 좀 쉬고 싶어요 라고 해서 내 발로 환자 본인이 걸어 들어온 거죠. 그게 자의 입원이잖아. 근데 들어왔는데 환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퇴원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럼 장난해요 그게 아니라 어떡한다? 지체 없이 퇴원시키는 거죠. 환자가 퇴원하고자 한다. 자의 입원한 사람이 지체 없이 퇴원시킵니다. 그리고 퇴원하겠다는 말을 안 했었다 하더라도요. 아까 그랬죠. 2달마다 퇴원할래요? 확인하라 그랬어. 근데 확인을 해는 거를 안 했어요. 그럼 벌이 아까 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자기가 셀프로 온 게 아니라 보호자가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가 엄마 혼자, 아빠 혼자 단독으로 하진 않아요. 보호자 몇 명이 필요하다? 2명.
이상이 해야 되고, 그리고 입원의 기간은 얼마 동안 한다? 최초 입원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만 입원할 수 있습니다. 3개월까지. 그러니까 보호자가 환자를 데리고 왔어. 입원은 최대 얼마까지 된다? 3개월이에요. 그거 퇴원시켜야 돼. 그럼 퇴원했다가 다시 들어왔어. 그럴 때는 두 번째부터는 6개월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는 3개월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응급입원입니다. 응급입원은 환자가 칼 들고 막 도로가에서 막 서가지고 막 위해를 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럼 이러면 자기도 다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인 거죠. 그럴 때는 응급입원도 있어요. 근데 응급입원은 환자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좀 화가 떨어지면 퇴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응급입원은 3일 이내로 입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보호자가 없어서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자 좀 해줄게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도 있다고요. 그런 입원은 몇 주 이내로 한다? 2주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원하더라도 3개월을 넘을 수는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입원은 자의 입원, 보호자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라는 게 있다. 그 중에서 자의 입원은 퇴원하겠다 하면 지체 없이, 그리고 몇 개월마다 하긴 한다? 2개월마다. 그 다음에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2명 이상 신청해야 되고, 처음 입원했을 때 3개월까지, 응급입원은 며칠까지? 3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2주까지 안에 입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아두십시오. 자, 이번에는 경찰관은 여러분, 경찰관은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사람이 막 다른 사람들한테 칼을 휘두르고 있어. 또는 자기한테 막 자해를 할 것 같아. 이런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관이 발견한 거예요.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신질환자가 의심되니까 내가 경찰서에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그냥 어디 구치소에 가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지 좀 진단을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진단받아서 정신질환이 있다면 구치소에 가둘 게 아니라 보호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관은 이런 사람을 발견했다면 정신건강 전문의 누구예요? 의사, 또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 누구예요? 정신건강 간호사, 임상심리사, 그죠? 또는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진단 좀 해주세요. 그 사람 위험합니다. 보호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라고 했었죠. 아까 적어드렸습니다. 임상심리사, 그 다음에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되셨죠?